대회원이시죠. 그 김수범 그 원장님 박사님께서 사상 체형별 체형 교정과 통증 조절에 관한 그 임상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한의원의 김수범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제가 사상 체질 중에서 사상 체질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제 주로 한약을 하고 체질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임상가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한약적인 그런 면이 상당히 기준이 떨어지면서 이제 임상에서 그 외형적인 면, 피부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 통증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많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디스크 환자라든가 어떤 통증 환자를 많이 하면서 이래서 이제 사상 체질 중에서도 이제 사상 체형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임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이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체형적인 관점에서 그 사상 체질을 응용해가지고 하면은 기존의 그 통증 조절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사상이면은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처음 주창하신 거죠.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은 격치구하고 독일 수세보원 여기서 이제 사상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사심식물이라는 그런 기본에 의해 가지고 태양인, 서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체질에 따라 가지고 장부대에서는 다 아시죠. 태양인, 폐대, 간소, 소양인, 비대신소, 태음인, 간대폐소, 소음인, 힘대, 비소. 여기 저는 오늘 외국인도 많이 올 줄 알고 영어로 다 일부 번역하고 했는데 여기 한국분만 계셔가지고 편하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학에 보면 이제 장부의 대소가 어떻게 나왔냐 이걸 보면은 이제 애문이답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폐대간소, 간대폐소, 비대신소, 신대기소의 그 장부가 나눠져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역시 나오는 건 이제 성과 정에 대해서 성이라는 건 보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자연적으로 꽃을 보고서 그냥 보면서 이제 아름답게 느끼는 거 그것이 이제 성적인 그런 거고 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 감정이 들어간 거 꽃을 보고서 꽃을 꺾고 싶다든지 꽃을 어떻게 누구한테 주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갈 때 이런 이제 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장부의 대로가 나눠졌다고 이재만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체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사상의학에서 이제 3초 개념이 아니고 이제 4초 개념이죠. 4초 개념인데 나누는 것을 이제 얼굴면에서는 이제 얼굴 안쪽 그러니까 얼굴의 그 네 부분을 나눠서 이마, 눈 부위, 코 부위, 입 부위 이렇게 네 개의 부분을 나눠서 이제 어느 부분이 발달이 됐는가 그래서 폐대간소, 간대폐소 역시 그런 그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그 개념에서 이제 어느 쪽이 발달이 되는가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양악수술이라 해가지고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체형에, 몸통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네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쭉 보면은 이제 저희 척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개를 나눈 경추 부분을 상초, 중상초를 흉추 부분,
요추 부분을 중하초, 골반 부위를 하초 부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몸 앞부분에서 이제 목 부위, 가슴, 상복, 하복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외형을 좀 보면 이제 각 체질적 특성이 좀 요약해서 금방 뭐 각 체질의 특성 보면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 허리가 좀 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폐대 강소, 반대폐소, 폐대 강소의 그런 기관을 태어났죠. 소양이는 이제 어깨하고 가슴 부위가 발달이 되고 이제 골반 부위가 좀 약한 것이 좀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비계 신소로 봤습니다. 태음이는 이제 골반 허리 부위가 발달이 되고 목덜미가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대폐소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소음인들은 이제 신대 비소, 그래서 골반 부위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슴 부위가 약한 것이 특징이고 특징이죠. 나머지 체형적인 거 말고 체질적인 수학계통이나 이런 거 이제 장단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상 체형적으로 봐서 금방 얘기한 대로 각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사토의 부위가 어느 부위가 크고 어느 부위가 약한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체형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는 어떤 체형을 치료할 때 어떤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체형 조정이죠. 자세를 바르게 되는 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생활이 안 좋아지고 컴퓨터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자세를 삐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체형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치료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체형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형인가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요 펜달의 사체형이죠. 펜달. 맨 앞에 보면은 여기 군인형 자세고, 그러니까 군인형 자세. 두 번째가 이제 배가 나오고, 군인형 자세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그냥 상체를 바닥에 세우는 그런 자세고, 두 번째가 이제 척추 전후만증. 배가 나오고 척추 전만증이 있고, 등 쪽에는 후만증이 있어서 그냥 꾸부정하게,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많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편평근형은 이제 말라있으면서 등이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편평근형이고, 그 다음에 구분형은 이제 목 있는 데만 굽어있는 그런 유형의 체질이 이제 구분등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건 제가 체질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태음 앞에서 보면 이제 태음, 소음, 소양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치료할 때 쓰는 것은 이제 롤핑요법이라고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체형 조정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이제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침을 놓는다든가 매설요법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막정선요법, 이전에 정락하고 근막정선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 근막을 풀어주는 것도 이 체형 조정하는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고요. 옆에는 이제 캔달에 나오는 이제 옆에 전형적인 바른 자세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뒷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네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골반이나 족부에 따라서 다리 형태가 오다리 X다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 발의 평발이나 이제 까치발에 따라서 또한 이제 체형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전신조정술이나 GC의 문상훈 교수인데 요것은 이제 기존에는 전후좌우의 그런 개념에서 좌우의 개념, 그러니까 전후 개념에서 좌우의 개념은 틀어진 것을 좀 바로잡는 데는 상당히 전신조정술을 이용이 깊습니다. 여기서 보는 관점은 어깨가
어깨하고 골반, 장골이 어느 쪽으로 하는가, 앞으로 많이 간 쪽은 이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하고 장골로 보고요. 그래서 일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1형, 2형, 3형, 4형이 있습니다. 1형은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왼쪽 골반이 나가는 게 1형이고요. 2형은 오른쪽 골반이, 어깨가 나가 전방경사되고 오른쪽 장골이 전방경사된 것이 이제 2형입니다. 3형은 왼쪽 어깨하고 오른쪽 골반이 이제 전방경사된 거고, 4형은 오른쪽 어깨하고 왼쪽 그 장골이 전방경사된 것이 이제 4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돌아가면서 또 이게 서로 그 보상작용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면 이제 그 상박이 외회전, 올라가고, 상박은 이제 이스터널 로테이션, 외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아래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돌고, 그 옆에 있는 여기서 계속 이게 로테이션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서로 보상작용이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반에서도 장골이 이제 앞으로 이제 tilting되면은 전방경사 되면은 대퇴골이 이제 밖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피비아, 그 정골이 이제 안쪽으로 돌고, 또 이제 그 피블라는 옆에 비골은 외부로 서로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진단할 때는 적외선 체열 진단을 좀 많이 쓰고요. 그래서 몸에 적외 통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디스크도 체크하고, 몸에 열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상체로 열이 많이 나고 하체가 좀 찬 것이 좀 특징이고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건 이제 경추부, 턱관절하고 이제 경추 1, 2번 부분, 그 상태도 어떤가, 그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전신 서서 지금 전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치료에, 그러니까 적외선 촬영하고 척추 분석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체질에 따라서 이제 상황치나 패널 의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약침을 쓴다든가, 이제 공동을 써가지고 이제 거기 체질에 맞춰서 치료하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건가, 각 체형의 그 특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체형에 따라서 태양의 목덜미, 그 흉부는 소양인, 요부는 태음인, 또 골반은 소음인 중심으로 장구돼서 그리고 뭐 이제 치료에 따라서 이제 한약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 더 열을 내려준다든가, 음을 보여준다든가, 기혈순환을 도와준다든가, 태음인 같은 경우에 냉증이 있는 분은 이제 소음 같은 경우에 따뜻하게 되는데,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 이제 허리 통증이나 체인류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kim은 이제 통증과 근육을 이완하는 데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분 이제 체형을 거기 상태에 따라 맞춰주고 바르고 주고요. 턱관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턱관절 둘다 밸런스가 깨지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상부경추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정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막이 두개골하고 정맥이 뒤틀리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오게 됩니다. 매선요법은 상당히 체형 조정하는데 약한 근육을 중심으로 치료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요. 운동요법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건 이제 사상하고 체형학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각 체질의 그 한약하고 약침이라든가, 그리고 각 체형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그 체형을 최대한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제 12회 치료하고 18회 치료하고 그 맨 끝에는 한 2년 18회 치료한다고 치료를 안 하고 한 2년 정도 있는데도 자세가 많이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스크 환자가 터져 있는 것도 터진 경우에는 나중에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져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물질로 인식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없애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골반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체형이 다르게 되면은 얼굴도 변한다는 겁니다. 얼굴도 이 형태가 보면 이제 터진 것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도 많이, 얼굴도 균형이 많이 잡혀지고요. 이거는 이제 턱이 이제 각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빨이 계속 보였는데, 이게 나중에 하니까 없어지더라, 안 보이더라고요. 자세요. 예, 시간 관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자료와 지금 저희 그 초록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집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상하게 이제 장보론의 그 사초론에 입각해서 아마 그 체형 교정하고 통증 치료를 실시하는 걸 좀 소개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개인적인 질문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주대학교의 그 기계공학과 오흥국 교수님께서 동양 사상 체질과 동양 사상 체질과